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제 서울은 똘똘한 채란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 전세 하락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오늘은 시세 분석과 더불어서 서울 랜드마크 단지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좀 정리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거래량, 거래 멸종 수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11월 30일 기준 11월 거래량이 395건이 등록됐습니다. 8월 31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100건 정도 맞지만 저희가 어제 영상을 말씀드렸죠. 11월 금천구에서 140건이 등록됐습니다. 10월에 10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죠. 주로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계셨던 분이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찌됐든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 서울 아파트의 거래 멸종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매물 건수 55,000건이었던 게 11월 14일이었는데 현재는 54,733건입니다. 한 400건 정도 감소했어요. 매매 매물 건수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요, 5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세 매물 증가세가 지금 올해 내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 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급매가 늘어나는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 대표 10개 단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 체크해 드리고요. 5층 이상 그리고 전세 매물은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볼게요. 여기 6월달 이후에 거래 등록된 것도 없고 저희가 16일간 사이에서도 등록된 거래를 체크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반포자이 아파트 35평 시세 변화 볼게요. 11월 14일 날 31억이 제일 저렴했는데 현재는 30억입니다. 고점 대비 6억 6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50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44억이었는데 현재도 44억,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해도 큰 변화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자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세 시세를 보면 된다 말씀드렸죠. 11월 14일 기준 반포자이 전세 시세 12억 5천, 현재도 12억 5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30억인데 전세 시세가 12억 5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매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50평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23억 원, 현재는 22억 5천입니다. 5천만 원 추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6월달 이후에 등록된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26평 매매 시세 변화 볼게요. 11월 14일 날 17억, 현재도 17억으로 매매 시세 변화 없고요.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34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25억, 현재도 25억입니다. 고점 대비 4억 7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지금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인근에 새로운 입주 단지가 있죠. 거기는 더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거기 입주권 가격이나 분양권 가격이 이거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지역에 입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올해 3월, 이제 내년 3월이나 또는 내후년 2월, 3월을 노리라고 말씀드렸죠. 입주할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26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8억 원, 현재는 7억 5천이고요. 34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12억, 현재는 11억 원입니다. 가장 전세가 저렴하다는 2월 말 대비해서도 4억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내년에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곡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곡레스 16일간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28억 원, 현재도 28억 원으로 고점 대비 4억 정도 하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3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34억 5천, 현재는 32억 원으로요. 16일 정도 기간 만에 2억 5천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고점 대비도 무려 9억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15억 원, 현재는 13억 5천입니다. 지금 매매 시세가 28억에 고정됐기 때문에 아마 매매 가격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3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17억 원, 현재는 16억 원입니다. 자, 이젠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6일간 등록된 거래는 없네요. 이 6,864세대의 대단지가 10월달에 거래 3건, 11월달에 지금 1건 등록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갭 투자도 허용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26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15억 원, 현재도 15억 원으로 고점 대비 5억 하락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32평은 11월 14일 날 18억 원, 현재는 17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는 한 7억 6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7억 4천, 현재는 6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2월 말에 9억 7천인데 와, 거의 3억 가까이 빠졌네요. 32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8억 8천, 현재도 8억 8천입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540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 교육 좋고 교통 좋고 앞으로 재건축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집값 정말로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여기도 16일간 등록된 거래는 없네요. 자, 34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19억에 호가가 돼 있었는데 11월 30일 날 딱 17억에 맞는 호가가 올라왔습니다. 곧 그전 대비 2억 정도 하락한 모습이죠. 24억 7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17억에 나오니까 이거 한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의견도 꽤 있었어요. 자, 39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20억, 현재도 20억으로 고점 대비 6억 5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평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11월 14일 날 6억 원, 현재도 6억 원이고요. 39평 전세 시세 8억 원에서 7억 8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여기는 연식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진짜 높은 지역 중 한 곳이에요. 자,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16일 사이에 무려 4건이나 터졌습니다. 10월 20일 날 한 건, 그리고 11월 초에 한 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서 2년 이상 실거주할 사람들만 입주가 가능한데 와, 매수가 붙긴 붙고 있어요. 지금 잠실 지역을 비롯해서 음마아파트 고점 대비 30% 하락한 단지에 대해서 거래가 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거래가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31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19억 원, 현재는 18억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정도 하락 조정됐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34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22억 원, 현재는 21억 9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31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5억 5천, 현재는 5억 원이고요. 34평 전세 시세가 11월 14일 날 6억 4천에서 5억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요, 세입자 구하는 것 자체를 좀 애를 먹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금매가 많이 늘어나요.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 단지 살펴볼게요. 먼저 2652세대의 대단지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6일간 등록된 거래는 없네요. 자, 25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9억 원 하던 아파트 현재 8억 8천 정도 책정됐습니다. 고점 대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33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11억 6천, 현재는 10억 8천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4억 7천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25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5억 원, 현재는 4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요즘 전세에서 5억 정도는 굉장히 고가 전세로 분류될 정도로 전세가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33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6억 5천, 현재는 6억 원입니다. 자, 이제 DMC 파크부 자리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 실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12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여기가 15억 4천까지 거래된 적이 있네요. 자, 25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9억 원, 현재도 9억 원으로 고점 대비 4억 정도 빠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11억 원, 현재도 11억 원으로 고점 대비 4억 4천 빠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MC 파크부자이 같은 경우는요, 올해 여름에 미리 좀 많이 빠지고 그 빠진 금액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5평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11월 14일 날 5억 원, 현재도 5억 원이고요. 34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5억 5천, 현재는 5억 2천까지 빠졌습니다. 와, 그래도 선호도 높은 대매머드급 단지의 국민평수인데 전세 시세가 5억 2천까지 빠졌어요. 자, 이제 영끌의 성지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481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죠. 11월 달에 거래가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자, 21평 매매 시세 변화 볼게요. 11월 14일 날 5억 2천만 원, 현재는 5억 1천만 원으로
고점 대비 2억 1천만 원 하락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25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6억 7천, 현재는 6억 3천까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21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2억 7천, 현재는 2억 3천 100까지 빠졌고요. 25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3억 원, 현재는 2억 6천으로 4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고가 전세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고가 전세나 중저가 전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볼게요. 11월 달에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8억 8천만 원에 전용 50제곱미터가 거래됐네요. 자, 20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8억 7천이었던 이 아파트 현재도 8억 7천 유지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는 3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23평 매매 시세 11월 14일 날 10억 5천, 현재도 10억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억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20평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2억 6천, 현재도 2억 6천이고요. 23평 전세 시세 11월 14일 날 2억 6천, 현재는 2억 6천 5백으로 5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자이 35평이 매매 시세 1억 하락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공레슬 43평이 무려 2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32억에 맞춰졌고요. 파크리오 아파트 32평이 5천만 원 추가 하락해서 17억 5천이 됐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 2억 하락한 금매가 나와서 좀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고요. 음마 아파트 31평이 3천만 원 하락, 34평이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동대문 레미안 위브 25평이 2천만 원 하락, 34평이 8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DMC 파크부자의 변화 없었습니다. 중계그린 21평 1천만 원 하락했고요. 25평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가격 변화 없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35평은 고점 대비 18% 하락을 했고요. 50평은 겨우 4.3% 하락을 했습니다.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26평 24.4% 하락을 했고요. 34평은 15.8% 하락을 했습니다. 도공레슬 33평 12.5% 하락을 했고요. 도공레슬 43평 21.9% 하락을 했습니다. 파크리오 26평 25% 하락을 했고요. 32평은 무려 30.2% 하락을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이 무려 31.1% 하락을 했고요. 39평은 24.5% 하락을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31평이 28.8% 거의 3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요. 34평은 22.3% 하락한 상황입니다. 레미안 위브 25평 30.1% 하락, 34평이 30.3%로 하락폭이 컸고요. DMC 파쿠부자이 25평이 30.7% 하락, 34평이 28.5% 하락을 했습니다. 중계그린 21평이 29.1% 하락으로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25평도 19.2% 하락을 했습니다. 성산시형 20평이 27.5% 하락, 그리고 23평이 22.2% 하락입니다. 네이버 호가가 이 정도 하락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소에 가셔서 진짜 받는 정보에 추가 절충해서 받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에는 서울 아파트 불패시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서울 랜드마크 단지들 중에서도 슬슬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하락한 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값이 어디까지 하락할까? 전세 시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반포자이 50평 전세 시세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26평이 5천만 원, 34평이 무려 1억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세 시세 추가 하락이 예고돼 있죠. 도공레슬 33평 1억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43평 1억 원 하락을 했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6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26평, 32평 변화 없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40평이 2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34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31평 5천만 원 하락, 34평 1억 4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레미안 위브 25평 2천만 원 하락, 33평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DMC 파쿠부자이 25평 변화 없었고요. 34평에서 3천만 원 하락, 중계그린 21평 3,900만 원 빠졌고요. 25평은 4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성산시형 20평 변화 없었는데 23평 전세 시세만 500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유일한 상승이네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 전세값 동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대비해서 매매 가격 변화 상승한 곳 하나도 없이 하락만 10곳이었고요. 11월 14일 대비 전세 가격 변화 상승한 곳 한 곳 500만 원 겨우 올랐지만 나머지 하락한 곳은 14곳이나 됐고 억 단위도 많았습니다. 자, 11월 14일 대비 1억 이상 하락한 곳이 3곳이나 됐고요. 전세 가격 1억 이상 하락한 곳이 4곳이나 됐습니다. 자,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의 좋은 시기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중심으로 30% 이상 하락한 단지에서 이번 겨울에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5% 내외의 호가에서 추가 조정을 하셔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외곽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외곽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3기 신도시 2024년부터 진행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모두가 예상 못한 수준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닥쳤고 그에 따라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겨울부터 그 급락세가 확대될 건데 그때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쇼키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란에 모든 것을 담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